이번 시간에는 개발제한구역과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얼핏 보면 용어가 비슷해 보이죠? 우리가 전원주택을 짓는 곳은 경치가 좋은 곳이거나 아니면 도시 외곽에 있어가지고 시내로 진입하기 편한 곳에 고르게 되죠. 이때 전원주택 건축허가를 쉽게 받으려면 그 토지의 용도지역이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면 제일 안전할 것입니다. 다른 용도지역도 있겠지만 계획관리지역이면. 그러나 경치 좋은 곳은 계획관리지역보다는 오히려 보전관리지역이거나 농림지역이거나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거나 이런 곳이 많은데, 보전관리지역은 관리지역이므로 그나마 농림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보다는 전원주택 건축허가가 쉬운 편이지만 계획관리지역보다는 보전관리지역이 훨씬 어렵습니다. 참고로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농업인 아니면 개발이 안 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지 농업인이 아니면 농림지역에 있는 농지나 임야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경치 좋은 자연상태의 농지나 임야를 전용해서 곧바로 거기에다 건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원주택 부지를 고를 때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나와 있는 용도지역이고, 두 번째는 진입로를 봐야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우리가 봤을 때 개발 제한구역과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이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굉장한 큰 차이가 있죠. 자, 그림에서 보듯이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줄여서 개발제한구역법이라고 하는데, 그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정해져 있지만, 사실은 개발제한구역은 그 안에 있는 녹지 공간을 계속해서 보존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공익적 개발만 허용이 되고,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어떤 개발 계획을 세워서 개발하는 것만 허용되고, 사인이, 개인이 개발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거주했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거기에 거주해서 일정 기간이 지난 사람, 보통 한 3년에서 5년 지나야만이 약간의 개발이 허용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개발제한구역을 그린벨트라고 말하고 있는데, 실은 그린벨트라는 것은 영국의 개발 제도이기 때문에 그 명칭이나 목적이 개발제한구역하고는 다릅니다. 비슷하니까 우리는 개발제한구역을 그냥 그린벨트 또는 GB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개발제한구역과 그린벨트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다. 영국에서 사용했던 그린벨트와 우리나라의 개발제한구역은 좀 다르다. 개발제한구역이란 국토계획법에 있던 것을 별도의 용도구역을 정해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개발제한구역법을 2000년도 초반에 만들어서 별도로 떼낸 곳인데, 사실상 이곳은 주로 도시 외곽, 대도시 외곽에 지정해가지고 도시를 쾌적하게 만들 목적으로 70년대에 만들어서 국토의 약 5.4%였습니다. 국토의 5.4%면 주상공을 다 합해도 4%이기 때문에 도시, 대도시 외곽의 그린벨트만 5.4%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면적인지 아시겠죠? 이런 개발제한구역을 지난 DJ 정부 때 개발제한구역법을 제정해서 일부를 해제해가지고 지금은 국토의 3.8%만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강원도와 전라북도와 제주도에는 개발 제한 구역이 없습니다. 강원도, 전라북도, 제주도에는 개발 제한 구역이 없습니다. 이 개발 제한 구역은 다른 시간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은 도시계획상 공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기 위해 국토계획법에 의해 지정된 지역을 말하는데, 국토계획법 63조에 가보면 이런 토지는 지자체장이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가지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녹지지역, 그러니까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존녹지를 녹지지역이라고 하죠.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 그러니까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이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 다음 2번째는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그러니까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번째는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변경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있는 경우에 그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고 나면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변경이 예상되고 또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달라질 경우에는 미리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4번째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된 지역,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했으면 그 지구단위 계획이 구체적인 내용이 수립될 때까지, 결정될 때까지는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5번째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그러니까 앞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그냥 해주면 큰 목적에, 중대형 개발을 하는 큰 목적에 지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미리 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지정된 사례를 본다면, 예를 들어서 대형 신도시가 개발되기로 구역을 정했는데 그 개발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시 계획이 안 나온 상태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대도시, 신도시 개발 자체가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묶을 수 있고, 또 새로 이렇게 개발을 해놓은 도시, 예를 들어 세종시 같은 데도 초기에는 어땠어요? 세종시 그 행정중심 복합도시 주변을 주변 지역으로 묶어서 개발을 못하게 했었죠. 그러다가 그게 주변 지역이 없어지면서 이제 그런 곳에 있는 주변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행정중심 복합도시 주변 지역에 있는 계획관리 지역은 개발 압력이 높을 거 아니겠어요. 개발 수요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곳이 난개발이 되니까 거기를 성장관리 방안으로 만들 때까지, 성장관리 방안이 뭐 한두 달 만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1, 2년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간 동안은 개발행위 허가를 아예 해주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도시자연공원이 해제되거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게 되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새로운 대형 면적을 해제를 해놓으면 새로운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는 시간이 2, 3년 걸릴 수 있죠. 그래서 효율적 이용 방안을 만들 동안까지는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3년 이내로 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3, 4, 5번,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있거나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됐는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거나 기반시설 부담구역인 이런 세 곳에 한해서는 2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최장 5년까지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할 때는 반드시 제한 지역의 범위나 제한 사유, 그리고 제한 대상 행위, 그리고 제한 기간 이런 것들은 미리 공고하도록 돼 있으므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림에서 나오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에 나온 두 개의 사례를 보면 왼쪽 것은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됐던 것이라는 게 가운데 표시에 나올 겁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그런데 오른쪽 것을 보면 성장관리지역이라고 또 표시가 됩니다. 이 얘기는 3년이 지나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은 해제했고 그 사이에 3년 동안에 성장관리 방안을 만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똑같은 필지인데 왼쪽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는 이 땅이 개발 제한 지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그리고 오른쪽에는 성장관리 지역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그런 겁니다. 3년 사이에 성장관리 방안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개발제한구역법의 개발제한구역은 국가나 지자체가 국토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대도시 외곽에 대형의 녹지 공간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므로 공익적 개발이나 시군 구청이 주도하는 주민을 위한 생활 SOC 등 이런 것들만 행정계획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개인이 사인이 개발을 안 되는 것이고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언제일지 모르는 거죠. 영원히 규정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는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더라도 이미 개발되어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 반면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은 3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3년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더 좋은 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해제 3년 또는 5년 후에 해제가 되면 오히려 더 체계적 개발 때문에 계획적 개발을 유도해서 땅값이 더 올라갈 수도 있겠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 시세보다 싸거나 또 경매 등으로 싸게 투자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도 투자할 수 있는 것이죠.